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먼저 살펴보고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미 5월 0.5% 금리 인상, 월 116조 원 시중자금 회수, 인플레 여파로 빠른 돈줄 제기, 미뤘던 빅스텝 기정사실화, 시중에 풀렸던 돈 흡수 서두를 듯, 예전보다 그 2배 빠른 속도로 그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2020년, 2021년에 그 미국 쪽에서 자금이 많이 풀리니까 달러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그 3,000포인트 이상 넘는데 그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외국 자본들이 이렇게 회수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700선을 지키기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5월 달에 그 여기에 보면 이날 빅스텝 시사로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5월 달에 그 진행되는 FOMC 회의 결과를 좀 더 보면서 그 미국장의 변화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피면서 그 종목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은 때는 함부로 그냥 마구잡이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실적이 기록을 갱신했다. 오늘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삼성전자하고요. 그렇지만서도 주가는 그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종목이 부분적으로 좋더라도 힘을 못 받아요.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만 보면은 8만전자인데 삼성전자 신저가 곤두박질, 왜 그렇게 됐죠? 실적은 그렇게 사상 최대라는데 좋다는데 주가는 지금 68,000원대가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이달 들어서 6.85%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메모리 여팡 둔화 우려가 여전히 가장 큰 주가 악재로 거론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쪽에도 매출을 좀 신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지난주에 나와 있는 그 뉴스를 보면은 엔비디아 쪽이 그 삼성전자에 발주하려던 물량을 그 TSMC, 대만의 TSMC로 돌렸다, 이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아직까지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그 실력이 많이 안 쌓였는지 그 불량률이 좀 높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래가지고 그 엔비디아가 기대를 했다가 많은 물량을 다시 그 TSMC로 돌렸다, 그런 뉴스가 한 열흘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 비슷한 이런 뉴스인데, 미 연준이 누르고 중상하이가 밟았다, 파랗게 질린 증시. 뭐 같은 내용이죠. 그 긴축 재정에 대한 미국의 그 뉴스와 그 다음에 그 상하이 봉쇄라는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아주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올 들어 세계 국가 부채 사상 최대로 증가 예상.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전 세계 부채들이 다 그 증가를 했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좋은 뉴스들이 아니죠. 이러한 뉴스를 종합해서 보면은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다. 지금 뭐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놓고 바닥이니까 또 뭐 무조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한 시황 판단을 하고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식 보면은 어제도
그저께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을 하고 오늘도 다시 개파락을 했죠. 지금 음봉이 연속 3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매도폭이 컸어요. 1.43%, 코스닥도 1.68%고요. 개인만 1조 2천억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 기관 7,600억, 외국인 7,600억, 기관 5,200억 매도를 했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9,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더 안 좋은 것이 여기에 선물 차트인데요. 미결제 증감이 플러스 4,600계약. 장중에는 만계약이 넘었습니다. 만계약이 넘었었는데 막판에 많이 좀 덜어내서 그나마 그래도 미결제가 증가된 부분이 4,600계약의 계약으로 마감했는데, 그 얘기는 이 부분이 그 매도 친 부분 중에 상당히 신규 부분이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계속 그 하방으로 밀려낸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콜옵션 역시 마이너스니까 상승시킬 그런 의도는 없다는 얘기고요. 뭐 다행스럽게 풋옵션까지 매수를 강하게 했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완전 하방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다행히 풋옵션에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늘요. 그 부분이 좀 다행인 듯하고, 환율에 있어가지고 오늘 환율 변동은 별로 없었죠. 그 부분은 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달러 선물에 있어가지고도 어제는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매도를 해줬어요. 달러를 매도를 해줬다는 얘기는 그 주식이 하락으로 가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다. 예, 그러한 좀 비교적 희망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서도 그 선물과 현선물에 있어가지고 공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내일 하루 더 지켜보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장 시작되는 것을 또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차하면은 지금 이런 이 매도세가 강하니까 다시 2650 지수가 2650 한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진입을 해도 될 것인가, 그러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 종목들 모습을 한번 간단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16만 5천에서 1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그냥 무심코 제가 던지는 말이 아니고 전체 이런 차트의 모양과 더불어 외국인의 그 선물과 현선물의 그 포지션 더불어, 그 다음에 뉴스들 이렇게 체크하는 뉴스들 더불어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게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 맞을 확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죠. 그런 비교적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려가면은 좋다 덤벼들고, 양봉이 발생되면은 상승할 것이구나 해서 또 덤벼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일진 머티리얼, 오늘 0.1% 하락은 했지만 양봉을 나타냈고 모습 자체가 괜찮죠. 차트 모습이 괜찮습니다. LX 하우시스가 좀 안 좋네요. 많이 내려왔네요. LX 하우시스 보면은 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막 들어갈 거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2차 매수 들어가면 되겠구나. 저희들이 한 요 정도에서 그 매수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을 냈다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선다고 하지만 그 인수위에서 어떤 그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거나 하지를 않죠. 그러한 정책을 좀 발표하고 가시적인 게 보이면은 이런 게 좀 상승의 힘이 셀 텐데, 상승할 것 같다, 새 정부 들어서면은 건설붐이 것 같다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어떤 특별한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장도 전체적인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아요. 두고 보면서 어떤 뉴스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충분히 여기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거나 항상 그 매수할 때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고요. 세트레가이도 이제 21 이평선 아래로 좀 내려오는 모습. 이것도 역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좀 시황을 보면서 외국인이 또 좀 파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이 다 안 좋으니까요. 현대제철도 이제 많이 흘러내렸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요. 삼성 SES 이런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소량을 팔았고요. 다 LG 이러한 모습들 보면은 오늘 파란불이 다 들어온 것 같아서 장이 엄청 나쁠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겁낼 정도는 아니다. 카카오뱅크가 좀 생각외로 하락을 하네요.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3% 빠졌다고 해서 막 물타기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물타기를 했으면 오늘 또 빠졌으니까 4% 빠졌으니까 또 물타기를 해야 되겠죠. 손실이 나면은 나는 대로 좀 지켜보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이런 쌍바닥을 노려볼 수도 있죠. 한 10% 20%를 빠지더라도 보통 쌍바닥을 찍고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애매할 때는 여기까지 기다려보는 그러한 그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도 이제 13,000원 선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3,050원 왔으니까 지난번에 못 샀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음봉이 컸잖아요. 음봉이 크다는 얘기는 이 하방으로 가는 힘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지켜보고 월요일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식품류들이 좋네요. CJ 제일제당 좋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생각외로 강하네요. 생각외로 강하고 이렇게 장이 다 하락하는데도 양봉을 내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지난번에 잠깐 그 모습 뉴스를 보고 했었지만 좀 쓰리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죠. 타이밍을 보면서 다음 주쯤에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상황들 지금같이 오늘도 어제도 뉴스가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았지만 오늘도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았죠. 항상 인버스에 대한 생각도 해볼 시점이다. 근데 절대로 막무가내 들어가진 말아라는 것이죠. 주가지수가 2650을 바닥으로 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해지용으로 일부 소량을 매수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